자, 야구하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제 2024년이 가고 또 2025년이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위원님 지금 감기도 걸리셨잖아요. 아우, 요즘에 아주 감기, 독감 난리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결국엔 이제 피해가시지 못했고, 저는 아직까지 안 걸리고 있기는 한데 주변에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저희 딸 와이프 지금도 안 좋고 컨디션이. 저희 그 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뭐 독감 한 번씩 걸려가지고. 그니까요. 뭐 훈련 못 나오고 이제 쉬고 막 이러다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와, 근데 어제부터 딱 그러더라고. 어제부터 이 특유의 그 몸이 이제 네. 추워지는 으슬으슬하고. 네. 그리고 근육통.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이제 걸리는구나. 위원님도 이제 나이가 그죠? 이제 47이야 47. 이제 위원님도 40대 후반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유, 47이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감기 걸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뭐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어제 몸살 걸려서 방금 병원 갔다 왔다고 돌비수님도 말씀하셨고, 유니콘님 말씀처럼 요즘에 독감 장난 아님. 특히 A형 독감. 제 친구도 A형 독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퇴원하니까 몇 킬로 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독감 증상이시네요. 이렇게 딱 뜨시네. 오한에 이런 게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장무환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 제작진과 안치홍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안경현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에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뭐 다사다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12월 이 끄트머리, 이 막바지에 정말 뭐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었었죠. 이제 뭐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요것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세상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179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가 고인들의 또 명복을 또 빌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이제 합동 분향소에 또 참배를 또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 기아 선수와 관계자들이 무한 제주항공 참사로 또 이제 세상을 떠난 구단 동료 직원의 유족을 찾아서 또 위로와 또 애도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유족을 만나는 자리에는 또 이제 어수선한 참사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단장과 감독, 그리고 또 이제 이 직원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인연이 각별한 선수들만 또 이제 대표로 방문한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알기로는 이게 뭐 팀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팀장은 또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못 문의가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케팅팀 팀원이신 걸로 일단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마케팅팀 팀원이란 A씨라고 하겠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또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또 태국으로 결혼 이후 첫 가족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또 이제 세상을 또 떠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고 또 저도 이제 야구계에서 또 일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어디를 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해외로 간다, 이런 거는 사실 또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에요. 네, 아는 분이기도 하고 참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그쵸. 상상하기 싫은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는데, 저도 해설위원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2015년도부터 이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좀 그렇고, 글쎄요, 참 가족이 전부 다 이번에 좀 당했잖아요. 3살 아이하고 또 와이프 되는 분하고 다 같이 좀 그렇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요번에 여행을 뭐 갔다는 뭐 얘기도 있고 한데, 참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2021년생 이번 참사의 또 최연소 희생자가 또 사실 직원분의 또 아들인 것으로 또 밝혀지기도 했었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올 한 해 정말 기아 타이거즈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었던 것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를 또 필두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구단 같은 경우에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개인에게도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안타까운 또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난 거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리고 또 아팠습니다. 저도
저도 역시 뭐 이 지인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요 사고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정말 사연이 없는 이 희생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가까이 더 다가오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연말에 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문에 정말 가슴이 또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마음 편하게 또 이제 새해를 또 기다리고 또 이제 웃으실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제 이 참사 이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명명백백히 또 규명이 되고 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또 없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이제 뭐 뉴스에서 맞아요, 다루고 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누구의 뭐 잘잘못을 뭐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네.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기체 결함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많은 언론에 그렇죠. 났던 뭐 그 활주로 거기에 이걸 꼭 세워놨어야 되냐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보상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의 대표분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들고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그 영상들도 좀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좀 많이 도와주고 당연히 유가족분들 편에 서서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뭐 또 뭐 목소리가 막 커지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마음을 다치셨는데 꼭 저렇게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참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을 잃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정신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또 저희 브런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새해가 밝기는 밝았죠. 이게 2024년 마지막 달, 이 12월 달 정말 뭐 다사다난하고 너무나도 또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빨리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5년 또 좋은 일들만 또 많이 찾아와 주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제 을사년 또 뱀해 아니겠습니까? 또 을사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또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일들 또 많이 찾아오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침 여러분들의 오전 10시 또 저희가 즐겁게 또 채워드릴 수 있는 브런치 방송, 야구 방송이 또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롯데 전미르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팔꿈치 수술을 했다고 해요. 복귀까지 6개월 소요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상 위치를 보니까, 수술 위치를 보니까 팔꿈치 내측 측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토미존 수술하는 그 부위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복귀까지 6개월 소요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토미존 수술이면은 이것보다 훨씬 재활 기간이 길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1년 정도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지.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급할 필요 없죠. 네, 수술은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100%가 아니라 120% 컨디션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재활 기간,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그런 거 언론에서 또 다루잖아요. 뭐 어디 수술했다 그럼 뭐 6개월, 뭐 1년, 뭐 10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재활이 잘 되고 빨리빨리 되는 선수들, 그리고 뭐 나이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숫자가 그냥 기준점이 되는 거지 정확한 그 날짜에 꼭 돌아와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선수 길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니콘님께서 전미르 선수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토미존 서저리의 사례는 아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뭐 하지만 팔꿈치 인대 수술을 통상적으로 토미존 서저리와 통칭하니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긁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팔꿈치 내측 측부인데 이게 완전 파열이 아니라 부분 파열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 파열을 수술하는 것도 사실은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미존 수술인데 이제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뭐 기간이 그렇게까지 뭐 1년 넘는 그런 이제 재활 기간은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난해 시즌 도중에 많은 분들께서 또 우려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고졸 신인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팔꿈치 수술하게 됐습니다. 야, 참.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새롭게 입단하는 선수들, 예전에는 보면 투수들가 정말 옛날 야구 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옛날에 이제 뭐 고졸 신인, 뭐 대졸 신인, 아마추어에서 막 들어왔을 때 신인 왕까지는 아니지만 1군에 바로 합류가 돼서 즉시 전력감으로 뛰는 선수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그동안에 보면은 뭐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저희 밑에 선배 세대들은 더 많은 경기를 했겠지만 네. 저희 때는 많은 경기, 아마추어 때도 많은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훈련 시간이라든지 주말 리그로 인한 경기 수가 많이 또 축소가 됐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면 무리 안 시키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저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두산의 김태견 선수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군 말소 이후에 망고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군 말소 이후 2군에서도 기록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태형 감독, 롯데 감독이 또 얘기하기에는 마음의 병 뭐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전미르 선수가 좀 많이 욕을 먹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무슨 고졸신이 벌써부터 뭐 마음의 병 때문에 못 던지고 근데 사실 이제 팔꿈치가 아파서 그런 거였다라는 게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활 지금 건강하게 또 잘하고 돌아오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 또 되긴 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선수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신인급 선수들 아니면 이제 저연차, 저연봉 선수들 자기가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라는 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나 뭔가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특히나 연차가 쌓인 저연봉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방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들이나 부상을 말 못하고 그냥 참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병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부상이나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트레이너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그래야지 하루빨리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네. 빨리 합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참아봤자 어떻게 야구는 못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은 못 내리고 뭐 이러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아프니까 아마 못 던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든 또 이제 전미르 선수 또 건강하게 또 재활 잘 하고 돌아오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선수의 협상 마감 시한 포스팅 또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는 3일 오후 5시이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는 4일 오전 7시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7시에 또 이제 포스팅이 마감이 되게 되는데 뭐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뭐 구단에서 제의를 준 팀들 계약을 건넨 팀들은 또 있고 또 그 계약 조건에 있어서 김혜성 선수는 조금 이제 아쉬움을 표하는 것 같다. 근데 뭐 계약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하니까 선수 본인의 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의지가 강한 만큼 또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소화를 하면서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자님께서 힘들 때일수록 야구 콘텐츠 또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때만큼은 또 이제 현실의 또 어려움들 잊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일단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SSG가 퓨처스 신임 감독으로 이제 박정태 감독을 또 선임을 했는데요. SSG는 왜 박정태 감독을 선임을 했을지 이 추신수 총괄이죠. 유소년 육성 총괄의 육성 총괄의 인맥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태 SSG 신임 퓨처스 감독 선임을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는 박정태 해설위원을 2군 감독에 선임했다고 지난달 3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친 뒤에 1군 수비 코치로 이동한 손시현 전 2군 감독의 후임 인선인데요. 2달가량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과적으로 현재 팬들 사이에서 뜻밖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태 신임 2군 감독 이 그동안 뭐 커리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선수 시절에는 롯데자이언츠의 또 이루수로서 악바리 요런 이제 이미지로 정말 멋진 활약을 또 펼쳐줬었던 선수인데요. 선수와 지도자 경력 모두 롯데에서 쌓았고요. SSG 구단 연고진 인천과는 그동안 또 별다른 인연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2012년 롯데 1군 타격 코치를 역임한 이후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1군 경험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난 상황이죠. 12년, 13년 뭐 요 정도가 이제 없는 그런 이제 야인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달 27일 SSG 구단주 보좌 겸 육성 총괄로 선임된 조카 추신수와의 관계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우리가 요걸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좋은 지도자, 좋은 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영입해야죠. 네. 그게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꼭 박정태 신임 2군 감독이어야만 했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모양새가 추신수 육성 총괄이 보면은 뭐 1군 감독 후보다, 네. 1군 감독이 된다, 뭐 이건 여러 진짜 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된 시기가 SSG 프런트로 함께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좀 조용했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가족 조카요. 네. 조카 그러니까 네.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족을 갖다가 앉혀놓으면은 이게 야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간에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배제를 하죠.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죠, 이거 아예. 괜히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말이 안 나오게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신수 육성 총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해도 구단에서 어차피 이거는 뭐 결정을 하는 문제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 따지자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미지에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구단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맥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 혹은 이제 구단주 픽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 SK에서 SSG로 넘어올 때 일단은 그 인사를 계속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SSG가 이제 통합 우승을 한 다음부터 점점 이제 SSG 색깔을 더 입혀가기 위해서 이 정용진 이제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용진 구단주가 본인의 이제 이 인맥이 있는 또 이 뭐라고 해야 할까 친분이 좀 있는 그런 인사들을 좀 임명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김성룡 전 단장 아니겠습니까? 이 김성룡 전 단장부터 한번 또 논란이 불거졌었고 결국에는 이제 팀을 또 떠나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신수 선수 이제 은퇴를 했죠. 이제 추신수 육성 총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육성 총괄이라는 자리에 앉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이승용 감독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차기 감독은 이제 추신수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팬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밑에서 이제 뭐 보고 배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거고 뭐 감독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러 가지 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저도 야구인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행보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구단주 보좌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내 프로야구에서 없었던 또 직함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육성 총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이 메이저리그를 또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추신 선수 정말 좋아하고 또 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밥벌이를 가능하게 해준 이제 선수라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육성 총괄이라는 그 직함이 사실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선수들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이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선수를 하다가 지금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추신수 선수가 추신수 육성 총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육성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본인이 보고 배운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녹여버리겠다. 이런다면 이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에 있을 때 혹은 이제 유망주 시절일 때와 지금 또 이제 야구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국내 2군과 미국의 2군의 차이는 그냥 아예 다르죠. 네.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육성 총괄의 구단주 보좌 역할까지 직함을 줬다라는 거는 SSG 야구단의 색깔을 완전히 이제는 메이저에 벤치마킹을 하겠다. 추신수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리고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런 것들을 많이 입히겠다. 뭐 이렇게 저는 풀이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SK의 색깔을 지우면서 SSG의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추신수 육성 총괄을 그 자리에 앉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박정태 2군 감독도 뭐 어떠한 이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뭐 지금
선임이 된 거죠. 그렇죠, 선임이 되긴 그렇죠. 했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도 그냥 눈에 띕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 추신수 육성총괄의 인맥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임 발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구단주인 정용진 회장과의 또 친분이 두터운 추신수가 외삼촌의 취업에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박정태 2군 감독이 이 임명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군 이 지도자 무대에서 떠난 지 이제 12년이 또 넘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SSG 입장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박정태 신임 감독은 SSG의 최우선 후보가 아니었다고 하고요. 대상자 10명으로 줄여서 1, 2순위 후보와 접촉했으나 영입이 불발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직 코치와 접촉했으나 영입이 불발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위에 이제 유니콘님께서 또 기사 또 같이 끌어다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실행위원회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코치들은 빼가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면서 이제 영입 무산 배경 이 먼저 영입하고자 하는 그 감독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직 코치들이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남은 코치들은 빼가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이제 지방 구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제 지방 구단 내에 있는 코치들 빼가는 거에 있어서 이 굉장히 또 민감해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박정태 코치 그러면서 영입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뭐 선임했죠. 선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이게 뭐 투명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박정태 신임 2군 감독이. 근데 이제 선수 때로만 되돌아가면 그런 저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감독을 할 만하신 분이죠. 정말 뭐 대한민국이 근성의 대명사, 악바리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데 맞아요.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걸 갖고 계시지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현장에서 좀 벗어나 있던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좀 그 이슈가 또 좀 있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는데 선수 지도자 박정태로만 보면은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미 선임이 됐고 과연 이제 내년에 우리는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육성에 성공을 해서 1군 무대에 또 데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SSG가 어떻게 또 2군 육성 제도를 잘 이제 도입을 해서 아주 시스템을 잘 갖춰가는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고서 또 그때 되면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서 조사하고서 또 이제 도서영 기자와 같이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결국에는 사실 이제 SSG 색깔을 입힌 이 인사들이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PD님께서도 긁어주신 거 선임됐었던 김성용 단장 업무 과정에서 온갖 구설을 일으키고 1년 만에 물러났다. 구단이 R&D 센터장으로 이동시켰으나 나흘 만에 사임했다. 당시 R&D 센터장도 김성용 전 단장을 위해 만들었던 자리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단 인사에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이 또 직함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또 일으키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태 신임 2군 감독이 2019년 음주운전 및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고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현장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또 중론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이 치부들까지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들추셔가지고 또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이제 2군 감독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요즘 이제 현역 선수들은 한 번만 음주운전 하더라도 이제 아웃하자라는 이제 이 여론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한두 번도 안 있는 사람을 이제 감독 혹은 이제 현장 지도자로 이제 불러오는 것이 또 맞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게도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딱 됐을 때 보면은 또 뭐 구독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그 약점이 있는 걸 항상 보면은 들춰내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나 전부 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죠.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은 더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근데 뭐 하여튼 어쨌든 모든 것들은 이미 이제 선임이 됐고 네. 결정이 났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김성룡 전 단장의 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단장직에서 이제 물러났죠. 어쨌든 그쵸. 책임을 팀 지고. 떠났죠. 근데 또 며칠 있다가 그 아까 말했던 그 R&G 센터장에서도 또 이제 아예 이제 빠지면서 팀을 떠났죠. 네, 아예 이제 팀을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있잖아요. 그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팀을 떠나거나 이제 직함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지나간 시간들 예를 들어서 뭐 1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럼 그 1년의 시간 동안 선수들은 어쨌든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1년이 선수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책임을 진다는 게 선수들의 미래까지는 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인사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태 신임 2군 감독이 잘못을 반성한 자세를 또 높게 샀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SSG 2군 선수 대상 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2022년 밀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클럽 야구단 창단을 또 추진을 했었고요. 아마추어 야구 저변 확대에 또 힘썼습니다. 2020년과 2024년까지 해설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평가 항목에서 또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 이제 근처에서 이 야구를 또 보다 보면은 또 시각이 또 넓어지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뭐 저는 이제 지금 이것보다도 여러 명의 영입 후보군이 있었다라는 거. 저도 그거 이제 한번 사실 박정태 신임 감독이 발표가 되면서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알아봤어요. 네. 다양한 후보군들이 많이 있었대요, 진짜. 근데 정말 하는 얘기가 박정태 신임 감독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코치들이 좀 많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지키지 못하다 그거 좀 지켜주자라는 얘기 도상 기자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후보군들이 결국은 다 이제 다 새롭게 이제 그쵸. 추리게 된 네. 거죠. 새롭게 추리게 됐는데 저는 내년에 정말 어떤 기대도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야구인 박정태, 감독 박정태라는 이름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거 하나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단도 다른 거 말고 그냥 오로지 선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뽑은 인사라고 하면 믿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차피 임명이 됐으면 또 그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시즌 동안 좀 잘 유망주들 육성을 위해서 또 2군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이제 SSG의 이 신임 2군 감독 박정태 감독에 대한 이야기 같이 또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또 사이 소통 시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이제 버스 기사 이제 운전 방해 요게 또 사실은 엄청 중범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법률 같은 거 이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버스에 타고 계신 그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도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다 보니까 이게 또 MBC 뉴스에도 또 뜨고 또 뭐 뉴스에도 봤어요. 뜨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 버스 안에 그 CCTV가 네. 요즘에는 또 의무적으로 또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또 방송에 이렇게 송출이 됐었죠. 그니까요. 네. 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현역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 악바리 근성 요거를 이제 선수단에게 2군 선수단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뭐 최고의 선임이 되겠습니다만 이 결과는 저희가 또 내년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재, 황준서, 장지수, 류현진 오키나와 캠프 출국, 이민우, 김범수, 박상원 현지 합류, 이태양, 김민우는 또 최국에서 재활하고 있다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선수들이 또 자비를 이제 통해서 자비를 또 내가지고 이렇게 전지훈련 가고 이러는 거 이 좀 많이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도 자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디 우리요? 우리도 우리 어딜 가요? 우리 오키나와 가야지 뭐 자비로 다 걷어. 다 걷어. 오키나와 가서 뭐해요? 다 걷어 정확하게 걷어서 다 가자고 우리도 다 같이 오키나와 가. 가요? 네. 가야 돼. 요즘 지금은 이제 뭐 류현진 선수가 뭐 몇몇 선수들 꾸리고서 갔다고 했지만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미국에 가 있는 선수들 있더라고요. 네. 저연봉 선수들도 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만큼 이제 그 자기 개발, 본인 개발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을
전부 진짜 투자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프 시즌이 선수들한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휴식을 포기하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그렇죠. 거 이런 선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저연차 선수들 사실 연봉이 또 이렇게 자비를 투여해서 또 가긴 또 어려운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구단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한대요. 구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요번에 아카데미 어디 이제 가고 싶다. 뭐 미국에 있는 뭐 드라이브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단 그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연봉이 11월, 12월, 1월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맞아. 제가 이제 뭐 구단 이름을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기아도 그렇고 보면은 12월, 1월달에 선수들 보내잖아요. 비활동 기간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비활동 기간에 맞아. 구단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수협이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팬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선수협의 입장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고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맞아. 거기서 전 안 가겠습니다. 이런 선수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뭐 몇천만 원씩 개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걸 구단에서 보내준다라고 하면 근데 또 나머지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몇몇에 있는 선수들만 사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받는 선수들.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가고 싶은데 저 선수들은 구단에서 막 보내줘. 근데 지금 비활동 기간인데 그러면은 구단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저거 뭐야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좀 풀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이제 구단에서 몇 명 선수들 정해가지고 보내는 거냐 요거의 그 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야구인 제가 이제 뭐 선배 입장에서는 선수가 진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간다고 하면 전 너무나도 환영받을 일이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진짜 너무 더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거를 잘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거를 잘 좀 명확하고 뚜렷하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예. 지금 보면은 오늘 그렇죠. 오늘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구나. 장민재 선수가. 네, 오늘 이제 가고 또 몇몇 선수들 최영호 선수하고 몇몇 선수들은 또 좀 과민가 그것도 간다고 그렇구나. 하고. 김선민 선수가 김도영 선수한테 이제 가자고 오키나와인가 어디 그 따뜻한 데 가서 몸 만들자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 선배니까 내가 다 그 채용 비료 이제 저거 뭐냐 체제 비용 다 될 테니까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 그랬대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돈 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벌 텐데. 그러게. 아니 이제 김도영 선수는 그 몸 만들기에 완벽 그 100% 매진한대요. 한국에서 센터에서 그쪽에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은 뜻에서 또 이제 가자고 했는데 근데 원래 대부분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해외 전지훈련 가자고 하면 비용 대줄 테니까 가자고 하면 가잖아. 네. 괜찮습니다. 자기께 또 확실히 있는 선수네요, 그죠? 나 너무 웃겨. 그러네. 듣고서 웬만하면 갈 텐데. 안 간다고. 별로 안 친한가?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이 소통 시간 또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남은 FA 선수들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FA 미계약자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계약자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A 시장에 나온 5명 새 둥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이었죠. 임기영 선수가 원소속 구단인 기아와 3년 총액 15억 원에 계약한 다음에 지금 계정 휴업 상태입니다. 21일이라고 하면 지금 뭐 열흘도 넘었죠. 그 이후에 계약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지금 남은 5명의 선수들 새 팀 찾는 거 혹은 이제 원소속 구단과 계약 다시 하는 거 요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계약자 5명은요. 서건창, 하주석, 이용찬, 김성욱, 문성현 선수인데요. 지난달 6일 개장에서 2개월 가까이 FA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안 이들을 부른 곳은 또 없었습니다. 원소속 팀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 모습,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이 지금 좀 난항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구단이 갑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구단은 어떤 오퍼를 분명히 제시했고 오퍼가 변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오퍼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지금 그 도장에 찍지를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될 텐데 결국은 선수들이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야구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계약 소식은 지금까지는 안 들리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변화된 내용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구단별로 이제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는 1월 중하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스프링 캠프가 열린 다음에 FA 계약에 체결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5명의 남은 시간 한 3주 정도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이제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 27일이면 진짜 늦은 거죠. 이제 거의 3월이 다 되어가지고 NC와 도장을 찍었었고 이명기 선수는 같은 해 2월 14일 NC와 계약한 다음에 곧장 하나로 옮기는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은 바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남은 선수들은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무조건 투항 요 정도 지금 선택지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제가 있는 곳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또 자꾸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도 신뢰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더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답답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다 된 거잖아요. 그 얘기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불리하고 역시나 이제 A급 아니면 S급 선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어디서든 돈만 되면 총알만 있다면은 모셔가기 위해서 안달이 나죠.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등급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구단이 제시하는 금액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혹시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자그마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장을 섣불리 찍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단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좀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5명의 선수들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창 선수 올 시즌 94경기에 나와서 타율도 3할 1푼 63안타 26타점 기록을 해줬고요. 오페스도 0.820 이 고향 팀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 한해 기아 타선에서 또 유일한 약점이라고 꼽혔었던 1루수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KBO 최초 단일 시즌 200안타를 기록했었던 이 안타 생산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베테랑 선수고 또 통합 우승에 일조했다라는 우승 프리미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89년생 나이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많다라는 게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기아 타이거즈도 어느 정도 조건 맞춰주면 이제 잔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서건창 선수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는 좀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APL이 몇 번을 밀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양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될 거예요. 구단도 이해는 할 텐데 여기도 나오긴 하지만 10년 전에 200안타를 때린 거지 지난 시즌에 200안타를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건창 선수 개인 커리어에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기록일 뿐인 거지. 그렇죠. FA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200안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당연히 걸림돌이 되기는 하겠지만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아는 윤도현 선수라든지 젊은 내야수들을 키워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오랜 기간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나이대라고 해야 되나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30대 중후반이 되는 나이긴 하지만 최정하고 서건창하고는 다르죠. 최정은 그냥 아예 붙박이죠. 몇 년 동안 3루를 책임져 줘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계약 기간과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한 거고 지금 서건창 선수는 냉정하게 보면은 백업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조건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군님이 서건창 선수의 기준점은 고종욱 선수 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1+1에 5억 원에 이제 고종욱 선수가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1+1이라는 거는 또 선수가 받아들이기에는 또 그냥 1년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도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하주석 선수 얘기도 또 계속 있습니다. 올해 66경기 나왔고요. 64경기군요. 타율도 2할 9푼 1위, 40안타 11타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전 유격수를 맡아온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원소속 팀인 한화는 FA 시장 열리자마자 유격수 심우준 선수 4년 최대 50억 원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이제 하주석 선수의 자리가 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까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3루의 노시환, 유격수의 심우준, 2루수의 안치홍, 뭐 1루에 보면 이제 뭐 최은성 선수도 있고 뭐 김인환 선수도 그쵸, 있고 네. 선수 있으니까. 내가 꽉 찼어요. 이거는 하주석 선수는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구단에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우준을 영입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이미 그 자리는 이제 심우준한테 주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고, 심우준을 구단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하주석 선수가 만든 거죠. 맞아, 네. 네, 믿음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보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확실한 충분한 기회를 주기도 했고 또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점이 사실은 안고 가는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나머지 구단들도 하주석의 경기력에 관심을 보일지언정 결국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고 또 네. 해질 수가 있고, 이거 과연 이 선수를 영입해서 득보단 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감하게 지금 이 선수를 영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사인 앤 트레이드에도 하나 구단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인 앤 트레이드는 결국 선수가 나 원하는 구단을 또 찾아와야 있어야죠.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서건창 선수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하주석 선수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네. 장은상 기자의 이야기로는 수도권 구단과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야 백업, 내야 이제 뎁스가 좀 부족한 팀 입장에서는 하주석 선수를 영입해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또 아직까지 이런 뭐 두드러진 소식은 뭐 안 이제 들려오고 있다. 내야의 백업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내야가 이제 약한 팀인데 어떤 네. 팀이 수도권에 내야가 약한 팀이라고 하면 한 팀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하주석 선수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또 이제 그동안은 진짜 정말 뭐 선발이면 선발, 뭐 마무리면 마무리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만 나이도 또 있고 이제 구위도 좀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김성욱 선수도 역시 통산 2할 3푼 8리 낮은 타율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욱 선수 최근 들어서 NC와 계약 규모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 단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25년 1월이 다 돼가고 또 2024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계약 규모를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김성욱 선수 협상은 후순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욱 선수, 이용찬 선수 그렇다고 구단에서 아무런 오퍼를 제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용찬 선수도 그렇고 김성욱 선수도 그렇고 핵심 자원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것만큼은 네네.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렴하게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들을 잡고 싶은 게 구단의 마음인 거고, 그렇죠. 선수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선수들이 좀 내려놓고서 계약을 해야 그렇게 돼야지만 이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관심 있는 수도권 팀이 있지만 샐러리캡 문제가 또 걸림돌인 상황이고요. NC 구단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사인 앤 트레이드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성우 선수 어쨌든 NC 다이노스 창단 멤버잖아요. 이게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좀 NC에 잔류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도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문성현 선수인데 올 시즌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 6.57을 기록하면서 FA 앞두고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 28일을 끝으로 이제 1군 무대에도 서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FA 신청을 한 거 요것도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FA 네. 미루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또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약간 문성현 선수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 뭐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도 아니고 C등급이라는 부분, 문성현 선수가 아마 C등급일 거예요. 네, C등급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생각을 혹시, 해요. 네.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이 투수가 이제 워낙에 리그에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미계약자인 이 5명의 선수가 스프링 캠프를 떠나는 한 1월 20일에서 25일 그 전에 네. 어떠한 계약 소식은 분명히 들려올 텐데
깜짝 발표가 될 만한 뭐 확률은 좀 낮겠지만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문성현 선수는 2010년 데뷔 이래 통산 평균 자책점 5.00, 25승 37패, 16세이브, 18홀드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 뭐 사실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KBO 리그에서 투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계약자 5명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누가 가장 먼저 계약할지, 또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또 브런치 컬러잖아요. 방송 끝나면 계약하는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건창 선수 제일 빨리 할 것 같아요. 서건창 선수 아무래도 서건창이 제일 빨리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약가 좀 뒤숭숭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지금 큰 좀 사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서건창 선수도 금방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어쨌든 서건창 선수는 올 시즌에 뭐 주전으로 나와서 남긴 성적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적이 있다라는 점. 그럼요. 네, 요거를 또 그래도 구단에서 좀 높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또 결국에는 선수도 이 숙이고 좀 계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또 댓글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남은 5명 중 서건창, 김성욱, 이용찬, 하주석, 문성현 요렇게 또 순서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하주석 선수,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가 아니면은 원소속 구단에 또 남아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남은 5명의 선수들 그래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또 야구 이어가야죠. 커리어 이어가야죠. 네. 당연합니다. 이 계약 때문에 일찍 야구를 그만둔 선수들이 모두 다 또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다 야구장에서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를 뭐 건방진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유니폼을 벗어봐야 유니폼 입고 있는 소중함을 압니다. 네, 진짜 유니폼 입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선수들. 그게 사실입니다. 야디오 몰리나님 프런트 종무식 복귀 시점 언제인가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 가지고 제 주변에 또 프런트 직원분들께서도 진짜 이제 열흘 넘게 또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출근하기 싫다 이러셨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구단 다시 또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소식도 계약 소식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구단들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환율. 환율 상승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 아니면 대부분 뭐 미국이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전지훈련지 계약하는 것도 다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게 만약에 환율이 오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20억을 쓴다. 거기에 그렇게 됐을 때 환율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20억 내에서는 몇 명의 선수들을 더 데려갈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초과가 되면 안 되니까. 그쵸. 맞아요. 지금 1,480원? 아유, 환율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구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머리가 아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2025년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여전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특수 아니면 연초 특수 이런 것도 뭐 물론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새해가 다가왔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을 거라는 또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브런치 오늘 방송 또 찾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또 바라고요. 저희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신다면 저희 방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브런치 비시즌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잊지 말고 꼭 찾아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까지는 계속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나요? 좋다고 해야 되냐 근데 또 여러 번 하면은 소식이 없어요. 저 이래가지고 또 2번 하니까 또 소식이 없기도 하고. 이게 매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맞아. 이거 갖고 일주일에 5번을 어떻게 해요? 맞아,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매일 경기가 있는 시즌에는 일주일에 5번도 짧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저희 이거 주제 이거 짜기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뭐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에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FA 계약 소식이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주제 또 따로 좀 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나의 뭐 옛날 활약상 뭐 이런 걸로 그냥 뭐 까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뭐 없다니까 진짜. 맞아요. 브런치 자주 하려면 야구계 사건 사고가
광고가 많아요. 아이고, 그건 안 근데 돼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비시즌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은 또 없어야 되겠다. 또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2025년에도 PPL 구독자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 또 이제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면서 저희 이 백이 이제 바뀌었죠. 네. 이제 2025년부로 싱컨바인 이 단백질러. 네. 아, 이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기 이제 더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진짜 다들 힘든가 봐. 맞아. 다들 어려운 거 어렵습니다. 많은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네, 어쨌든 광고주 적극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